1998년 미국의 과학 채널 사이파이에서 1시간 30분 길이의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됩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더 시크리트 KGB 어브덕션 파일즈. 영상이 담고 있는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1990년 러시아의 크렘린에서는 로켓 추진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과학 고문으로 천체 물리학자 빅토르 이바노비치를 고용합니다. 그는 이것을 통해 일부 비밀 기록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죠. 보관소를 살펴보던 이바노비치는 국가정보기관 KGB가 시행한 비밀 프로젝트 문건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KGB가 이집트 피라미드 내부에서 12,000년 전에 외계인 미라를 발견했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는데요. 이바노비치는 이 충격적인 진실에 대하여 폭로하기로 결심하였고, 그것은 곧 다큐멘터리의 제작으로 이어졌죠. 1961년 소련 정부는 아이시스 프로젝트라는 기밀 작전을 시행합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놀랍게도 이집트에서 외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는데요. 미소 냉전이 심화되며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던 소련은 그 해답을 외교로부터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내용에 따르면 KGB는 외계인과 UFO의 존재를 이전부터 인정하고 탐색해왔다고 하죠. 1956년 수에즈 전쟁을 통해 이집트와 동맹축을 형성한 소련은 이후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국가적 협동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시행한 것이 바로 아이시스 프로젝트였다고 하는데요. 이집트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한 소련은 피라미드 속에 자신들이 찾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했다는 에너지 원천으로 곧 외계의 기술을 의미했죠. 그렇게 양측은 서로 간 이익에 대한 보장을 약속한 뒤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1961년 시작된 프로젝트는 1988년까지 무려 27년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KGB가 찾아낸 것들은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것들이었죠. KGB 측이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한 것들은 따로 목록화되어 문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오래된 유물이라고 여기기에는 특이한 부분들이 존재했는데요. 비틀어서 작동하는 방식을 가진 정체불명의 열쇠, 당시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유리섬유 물질이 함유된 의류, 방사선이 방출되는 무기류, 돌로 조각된 특이한 외형의 작은 모형 선박, 군주들이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은색 가면 등 새롭게 찾아낸 유물과 부정품들은 아주 다양했죠. 이상한 것은 문건에 기록된 유물들의 형태가 고대 이집트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술의 수준은 적게는 몇백 년, 많게는 수천 년을 뛰어넘었죠. 이바노비치 박사는 이와 같은 이집트 문화와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들을 근거로 고대 이집트에 그들 외에 다른 문명이 개입하였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우주로부터 유래한 지구밖 문명이었죠. 이바노비치 박사는 가설을 제시하며 한 가지의 동영상을 함께 공개합니다. 아이시스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게 된 후 다방면에서 이를 조사하고 추적하던 이바노비치는 러시아 마피아가 프로젝트에 일부 개입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관련자와 접촉한 그는 익명의 정보원을 통해서 하나의 비디오를 입수하게 되는데요. 비디오에는 KGB 장교와 요원들, 소수의 러시아 과학자 그룹이 피라미드 지하로 내려가 부정품들을 찾아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곳은 두 명의 베두인이 우연히 찾아낸 무덤으로 마그바르트 알조아르, 즉 방문자의 무덤이라는 뜻의 비문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비디오에는 아주 기이한 장면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상형 문자가 새겨진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간 KGB 요원들은 그곳에서 석관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들은 지렛대를 이용해 석관 뚜껑을 열었고 안에서 커다란 신장을 가진 미라를 찾아냅니다. 이후 카메라는 급히 꺼졌으며 다시 커진 화면에서는 방독면과 방사능 측정기기를 갖춘 채 미라를 검사하는 영상이 이어지죠. 그들이 프로젝트 파일에 적어놓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해당 미라의 신장은 2m를 넘었으며 인간이 아닌 생물종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는데요. 분자 생물학자인 보리스 티모예프가 탄소 분석을 통해 연대를 추적한 결과 이집트 왕조보다 수천 년을 더 앞서는 기원전 10,000년경이라는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미라는 인간과 유사하게 생긴 외계인이고 그 외계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에 활동하였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이바노비치 박사는 외계인 미라가 발견된 방의 연대 또한 동일하게 추정되었다며 피라미드의 최초 건설 연대도 이와 같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뛰어난 문명과 비약적인 건축 기술은 단기간에 이루어낸 성장이 아닌 여타 문명들보다 만여 년 앞섰기에, 그리고 외계의 진보된 지식을 전수받았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었죠. 다른 모든 고대 문명들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기술과 사회의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는 다르다. 이들은 어느 순간 각성하듯 모든 걸 이루어냈다.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서. 다큐멘터리에서는 기자 피라미드가 오리온 별자리의 삼태성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해당 오리온 자리는 석관에 누워있는 외계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피라미드와 오리온 자리의 연관성이 조명된 것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건데요. 오리온 자리의 모양, 별빛의 선명도와 크기에 따라 기자 피라미드를 배치하였다는 가설은 이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1993년에는 독일의 연구팀이 기자 피라미드에서 당시의 오리온 자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관측구멍을 발견해내 학술적 논란이 되기도 했죠. 과연 이집트 피라미드의 배치가 오리온 자리를 닮아 있는 것에는 더욱더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고대 이집트가 외계 문명과 맞닿아 있다는 미스터리한 가설은 이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흥미거리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 이집트의 고문원 중 외계인, UFO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툴리 파피루스인데요. 툴리 파피루스는 투트모세 3세 시대 파피루스의 원본 필사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필사본은 바티칸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알베르토 툴리가 소유하던 고문서 중 하나로, 툴리가 고인이 된 후 러시아의 이집트 학자 보리스 두 라슈빌츠가 찾아내 1953년 포틴 소사이어티 매거진에 게재하면서 세상 밖으로 드러났죠. 이것은 공개 즉시 학계에 큰 논란거리가 되었는데요. 툴리 파피루스가 UFO 목격에 대한 인류 최초의 서면 기록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2년 겨울, 세 번째 달의 6일, 왕궁의 서기관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고리들을 보았다. 그것들은 머리가 없었고 거친 악취를 내뿜었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몸통의 길이는 45m 정도였으며 이를 본 서기관들이 크게 놀라 혼비백산했다. 그것들은 하늘로 올라갔다가 며칠 뒤에 더 많은 고리들을 몰고 다시 나타났다. 불의 고리들은 태양보다도 더 큰 힘으로 하늘에서 빛났고 눈이 닿는 상공의 끝까지 뻗어 있었다. 이에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그들을 주시하니 고리들은 저녁까지 그 자리에 떠 있었다. 파라오는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향을 피웠고 그들이 하늘 높이 올라가 사라지자 이 사실을 왕궁서에 영원히 기록하라 명하셨다. 이것을 기록했을 당시에 투트모세 3세는 20대 중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주변국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배해 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고대 이집트의 강역을 최대로 넓히는 업적을 세우며 정복왕이라고 불리게 되죠. 신비론자들은 투트모세 3세가 길고 긴 이집트 역사에서 정복왕이라는 단일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를 툴리 파피루스와 연관짓기도 했는데요. 그가 이 만남을 시초로 하늘의 존재들과 교류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투트모세 3세와 같은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 아크나톤 역시 외계인, UFO와 관련한 수많은 음모론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존의 다신교를 부정하고 아텐이라고 불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정체불명의 유일신을 섬겼으며 이는 당시의 고대시에 아크나톤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과 만났다라는 구절로서 등장하기도 하죠. 과연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만난 하늘 위 존재들은 KGB가 찾아냈다는 외계인 미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 시크릿 KGB 어브덕션 파일즈 다큐멘터리는 숱한 논란을 낳았지만 이후에 후속 보도는 없었으며 속편 또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1998년 사이파이 채널에서 딱 1회 방영된 것이 전부였는데요. 사이파이는 유료 채널이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곧 후속 영상의 제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였죠. 이것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실제 국가 기밀을 담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영상 속에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외계인 미라,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남아있는 외계 문명의 증거들, 이들에 대한 진실과 미스터리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